안녕하세요. 배우자 외도로 상처 입은 마음에 독소를 빼자. 마디. 마인드 디톡스의 엘레강스 찐 묻지마 캔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외도한 남편과 이혼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묻지마 캔디입니다. 남편이 외도한 사실을 주변에서 알게 되면 나 같으면 당장 이혼이야. 야, 다른 이유는 몰라도 외도랑 도박, 폭력은 무조건 헤어져야 해. 네 자존심도 없냐? 라는 말을 주변에서 듣게 됩니다. 남편의 외도로 이미 상처받은 상태에서 더 깊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외도한 남편과 계속 살고 있는 내가 병신 같고 내가 못난 것 같고 헤어지지 못하면서 남편을 바라보면 치밀어 오르는 분노. 이 분노를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살지만 막상 이혼을 하지 못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이제는 정말 행복한 부부로 살아가기 위해 죽을 각오를 다 하시는 게 맞다입니다. 쉽지 않은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혼하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마음에 안 들어요. 외도한 남편과 이혼하지 못한 이유는 싫고요. 네. 우리가 주체적으로 네. 이혼하지 않는 이유. 찌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자, 첫 번째. 네. 남편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네. 상담 전화를 받으면 남편의 잘못된 부분과 결혼 생활 내내 불행했다는 이야기를 막 쏟아냅니다. 그런데 아내분 목소리가 너무 슬픕니다. 애증이라고 합니다. 네. 사랑하니까 미워하는 겁니다. 이 남자가 나만 정말 사랑하고 아껴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주지 않는 걸 넘어서서 다른 여자에 미쳐서 온갖 애정 행각을 하고 다닌다는 사실이 아내들을 더욱 힘들게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질 수가 없습니다. 네. 처음에 저도 증거가 떠올랐을 때 네. 절 사랑하냐고 물었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그때 상간녀한테 미쳐 있었던 남편은 네. 뻔뻔하게도 사랑하지 않는다 대답했고 저는 사랑한다 했었고 아, 비참하다. 예, 그때 네. 당시 사랑이라는 것은 또 제가 쿨합니다. 네, 네. 개인적인 감정이라 상관없다 했었어요. 그렇긴 하죠. 네. 솔직히 지금 모든 상황을 알고 난 지금 네. 이제 남편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진 못하겠어요. 네, 네. 하지만 달라진 점은 예전에는 매사 모든 순간에 사랑을 했었는데 네. 아니 사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네. 외도를 안 쓴 이후 지금은 네. 제가 필요할 때만 사랑하는 상태 같습니다. 혹시 섹스할 때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그냥 제가 필요할 때 같이 뭐가 네. 먹고 싶은데 혼자 가긴 애매합니다. 그러면 그때 사랑해주고 해주고 좋네요. 네, 네, 좋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매 순간 남편을 사랑했었던 그 순간에는 그 시절에는 네. 남편이 절 사랑하나 안 하나가 참 궁금했었지만 네. 이젠 궁금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결론은 찐님은 여전히 사랑을 가끔씩이라도 한다는 거잖아요. 네. 두 번, 솔직히 안 한다고 말 못하겠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놈의 죽일 놈의 사랑, 그 끈질긴 사랑. 네. 지긋지긋해. 욕하면서도 웃으면서 욕하는 사랑. 네, 맞습니다. 네. 두 번째. 아이들에게는 최고의 아빠이다. 네. 바람피는 인간들 중에 아이들에게는 정말 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바람까지 피고 아이들한테도 대면하고 애정이 없는 남편이라면 헤어질 각오나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빠를 좋아하고 따르는 아이들에게서 아빠 자리를 없애고 싶지 않고 사회에서 편모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빠, 엄마 밑에서 사랑받고 자라길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정말 나쁜 남자이지만 아이들에게는 좋은 아빠입니다. 다른 이유를 불문하고 어쩌면 최고의 남편은 내 아이의 아빠일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희 부부의 경우는 네. 부부의 생활을 애들보다 항상 우선 순위에 두었던 나쁜 부모였어요. 그래서 네. 아이들에게 뭐 살갑게 자라는 스타일의 남편은 아니었거든요. 네네. 그렇지만 항상 모든 일에 열심히 생활하는 남편이자 아빠였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아이들에게는 최고의 아빠가 아니었을까 생각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아이들의 아빠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이혼을 안 하는 네. 그런 부분도 많이 있겠죠. 매사에 열심이기 때문에 외도도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진짜 다 열심히신 분 같긴 네, 해요. 네, 네. 일도 열심히 하고 사랑도 열심히 하고 네. 외도도 열심히 하고 네, 최고입니다. 네. 그냥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왜 열심히 안 합니까? 오만한 거죠.
매우 쳐라. 매우 쳐라. 세 번째, 경제적인 독립이 되어 있지 않다. 남편에게는 바람핀 인간이랑 살 수 없다고 큰소리 뻥뻥 쳤지만 사실은 두렵습니다. 아이 낳고 키우느라 내 커리어 아작났고 말로는 마트 가서 캐셔라도 하겠다고 말했지만 그 직업 구하기도 쉽지 않고 맞아요. 그 직업도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네, 학자금도 나온다더라고요. 네. 대학까지 나와서 그런 일 솔직히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번듯한 직장을 내가 구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이혼하고 혼자 돈 벌어서 아이들을 키울 자신이 없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요건이죠. 경제적 요건이. 네, 특히나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네, 양육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더욱더 그렇고 네, 저같이 자녀가 성인이 되었어도 네, 100세 시대에 남은 생이 길잖아요. 맞습니다. 전문직이 아닌 이상 남편과 둘이 같이 경제적 활동을 할 때보다는 삶의 질이 훨씬 떨어질 거라는 확률이 높은 것도 네, 인정하기 싫지만 사실이기 때문에 또 이혼을 안 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네, 맞습니다. 네. 네 번째, 남편 없이 살아갈 자신이 없다. 병석에 누워있는 남편이라도 있는 게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남편의 그늘 참 큰 것입니다. 힘든 일이 생길 때 남편이 있어 든든하고 정말 의지하고 살았는데 지금 당장 남편 없이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경제적인 부분과 정서적인 부분의 의지 참 많이 하고 살아왔습니다. 사실 남편 없는 나의 삶을 상상하기조차 힘듭니다. 그냥 남편은 정말 평생 같이 하는 친구 같은 존재라고 저는 생각했었거든요. 네. 같이 스스럼 없이 여행 갈 수 있고 같이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고 네. 같이 쇼핑할 수 있고 그런 친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뭐 친구라고 어차피 생각했었으니까 네. 그래서 뭐 어떻습니까? 그냥 네. 쿨하게 예전엔 사랑하는 남편이었으나 제가 싫어서 다른 여자를 만나고 네. 배신을 한 그냥 네. 오랜 친구라고 생각하려고 네, 네. 합니다. 그게 실천이 네. 잘 안 되긴 하지만 잘안 자꾸 되죠. 감정이 들어가긴 네. 하지만 뭐 친구라고 생각하면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찐님 네. 말로는 엄청 쿨한 척 하시는데 어제도 또 싸우셨잖아요. 괜히 안 닭갈비 잘 싸우게 먹다가. 생겼습니까? 지금 안 싸우게. 네. 알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결혼 생활 동안 함께 경험한 추억과 기억들을 지울 수가 없다. 연애 시절부터 결혼하고 임신하고 기뻐하고 아이 낳고 키우면서 싸우기도 하고 온갖 시집가 친정 행사에 참여하고 아이들 학교 입학할 때 같이 가고 아이들 이런저런 일이 생겼을 때 같이 했던 추억들과 이데올로기, 나의 동지애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오랜 기간의 추억들과 경험을 한순간에 날려버리고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네, 너무나 많은 추억들이 있죠. 긴 시간이니까 연애부터 지금까지 저는 30년이 넘었어요. 진짜 기네요. 네, 거의 뭐 성인으로서 네. 삶의 대부분이 관계가 돼 있다고 네. 할 수가 있죠. 그 달고도 쓴 추억들에 이제는 남편이 바람난 추억까지 더해줄. 예, 괜찮네요. 아주 바람 추억. 일련의 네. 그 파란만장한 그 에피소드까지 기억까지 추억까지 더해준 재간동이 남편입니다. 최고입니다. 네. 네. 여섯 번째, 경제를 포함한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서 분리할 수 없다. 결혼 초에는 재산 분리 참 쉽습니다. 네. 야, 너 얼마 들고 왔고 내가 얼마 냈고. 네. 근데 결혼 생활 5년 이상 되면 내 돈이 네 돈이고 네 돈이 내 돈이고 보험, 저축, 부동산 등등 모든 재산이 우리의 것으로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저 또한 이혼하면서 그 재산적인 부분들을 하나하나 분리하는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만약에 둘이 합쳐서 6억 재산이라면 나누게 되면 각각 3억입니다. 그렇게 나의 재산이 6억에서 3억으로 절반으로 뚝 떨어진다는 말이거든요. 네. 그 경제적인 것도 그렇지만 유기적인 것에서 제일로 유기적인 성격이 강한 네. 것이 자녀 문제일 네, 것 네. 같아요. 모든 부모들이 애 때문에 참고 살았다 이런 말들 참 많이 하시잖아요. 네. 저도 뭐 그 시부모님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었고요. 네. 그 말 진짜 싫은 말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혼을 고려할 때 보니까 네. 자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이제는 그 말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네요. 네, 일곱 번째, 노년을 남편과 함께 즐기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다. 아이들 교육비에 뭐에 애들 걱정으로 묶여 있다가 애들 대학 졸업하고 직장 구해서 경제적인 독립이 되고 내가 신경 쓸 거리가 적어지면 남편과 손잡고 산책도 하고 외국 여행도 다니고 운동도 같이 하고 혹은 작은 텃밭이 있는 전원주택 구해서 같이 유유자적하게 살아야지라는 꿈으로 아끼고 참고 살아왔는데 나의 꿈과 미래가 사라지게 될 것 같아서 이혼 못합니다. 네. 인생의 목표에 얼룩이 생겼네요. 네, 예전에 계획한 대로의 노후 생활은 이제 불가능하겠지만 네, 뭐 세월이 약이라고 하니 세월이 지나면 기억이
옅어지려나? 네.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8번째. 핵심일 수도 있는데요. 이혼녀라는 딱지를 달고 싶지 않다. 크죠. 네, 네. 세상이 변했다고 하지만 이혼녀를 바라보는 세상의 관념과 시각은 안 좋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시선을 내가 견딜 수 있을까? 내가 이혼녀가 되다니 난 그냥 남편이 있는 유부녀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 겁니다. 그리고 두렵습니다. 내가 혼자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 정말 많이 들고 그게 두려워서 이혼 못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저도 제 자존심에 남편이 바람나서 제 이혼했대 라는 말을 듣는 게 정말 싫더라고요. 네. 그래서 초반에 돌아오면 용서해 준다라는 말까지 했었는데 네. 그 자존심 때문에 했었는데 그거의 답은 미절이었고 네. 하지만 진짜 솔직히 말해서 이혼녀라는 타이틀이 두려운 건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이혼녀라는 타이틀이 두렵다는 건 사실은 관념이에요. 네. 예, 두려워서 이혼 안 하시는 이유도 있지만 네. 이혼녀는 이러이러하다라고 본인들이 스스로 단정 지은 거거든요. 그냥 네. 이혼녀도 사람이고요. 네. 유부녀도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더 깊게 들어가면은 그건 관념. 상간녀도 사람? 네, 그것도 그냥 관념일 뿐이에요. 사람 네. 아니야? 네, 이혼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혼을 해본 선배로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경제적, 정서적 독립이 완벽하게 되어 있어도 가끔은 아주 외롭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혼했다라고 생각하고 남편분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면 이혼녀처럼 독립적으로 생활한다면 남편과의 관계도 더 좋아질 것입니다. 어쩌면 외도를 알기 이전보다 더. 하지만 남편을 2번 다시는 믿지는 마십시오. 네. 안 속아. 네. 오늘은 결론이 안소가인가요? 네네. 네.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 캔디 마인드 디톡스로 카페명으로 검색을 해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립니다. 방송을 통해 배우자의 외도를 극복하는 법과 단계별 마음 치유와 성장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는 카페가 되겠습니다. 네. Have a sweet mind detox.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